결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그것이 법령으로 있어진 거는 생각보다 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쓸 때는 그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그것을 또 다르게 포장하고 이런 건데, 그 중세의 신학이나 철학을 읽을 때 제가 보면 그 시대의 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읽으면 그걸 좀 덜어내, 아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걸 좀 알면은 조금 더 재미나게 그 중세의 사상사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성난 선박의 그 컨셉을 많이 이탈리아나 이런 데 보면 좀 중세시대에도 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정말 성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하면 그냥 지금 보면 다 도시들밖에 없잖아요. 예. 중세시대에도 그런. 그게 도시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중세에서 도시라는 이미지는 상업의 공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도시의 발달이 여보다 늦은 거죠. 여기는 장원제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농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무역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미 방코라고 해서 은행이 생겨버리거든요. 여기가 그런 단계에 있을 때에도. 그러면은 은행이 유성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농사 지을 땅들이 사실 이탈리아가 그 유럽 요렇게 생겨가지고 별로, 그것도 공국으로 막 나눠지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게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도시가 있었다는. 그렇죠. 도시 중심의 국가인 거죠.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무역. 그러니까 뭐 성안 성박 뭐 이런 컨셉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 저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장원제가 발달해서 성되고 도시가 되는 거는 맞는데 훨씬 더 빨리 상업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카롤루스 대제가 등장하고 나서 800년 이럴 때 화폐 통일을 하거든요. 근데 화폐 통일이 잘 안 됐던 게 거기에요. 왜냐 하니까 화폐 통일을 보면은 이게 아랍이나 비잔틴하고 자기들은 무역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쪽 화폐도 쓸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도, 그 카롤루스 그래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을 누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치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간섭받지 않았던 거죠. 별로. 그러니까 그 유럽 대륙의 권력자로부터 간섭 별로 받지 않았고, 교황이 옆에 있지만 교황으로부터도 별로 간섭받지 않았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거기 가장 먼저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로마 제국의 흔적 강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이게 좀 중심지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 때 배웠던 중세시대의 모습은 원래 이탈리아에는 없었나요? 중세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대학에 무슨 뭐 신학과가 있고 막 그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장원, 농노제도 이런 거. 장원 농노제도라는 것이 그 이제 기사가 있었고, 그 기사가 있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의 장원제하고 프랑스의 장원제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을 때는 이제 중세, 그래서 그 문구를 하나 떠오릅니다. 도시의 공기는 뭐 자유롭게 한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프랑스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국은 왕이 있고 자기 통제의 권한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왜 고려 왕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 이 땅 니해, 이 땅 니해. 그럼 얘네들이 너한테 절대 복종해라 이런 거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봉건 지주들이 의결해서 나를 옹립하죠. 그러면은 내가 얘들이 함부로 명령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왕이 그래서 세금 마음대로 올리다가 밑에 애들이 왜 너는 법을 안 지고 세금 마음대로 올리냐 하면서 했을 때 왕이 야 너희 그러지면 안 돼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애들이 뒤집어 가지고 대헌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 전부터 왕이 그렇게 하기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매한 권력적인 형태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균형. 그러니까 공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래 나누어져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먹으면 쟤를 쳐버릴 수 있지만 내가 쟤를 치는 동안 이쪽에서 누가 나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상황. 거기에서 교황은 어떤 위치냐 하면은 교황이 인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이 황제에게 의탁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교황이 비어있는 기간이 있어요. 제법 길게 그때는 황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에 드는 교황을 못 찾았을 때. 이제 그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와 그리고 제가 움베르토 에코가 에디션 냈는 그 중세라는 게 워낙 방대해서 그런데 그 책이 거기 보면은 조금 근데 그게 워낙 사전식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중세 시대에 그 번역을 했다라는 게 예.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라틴어였는데 이슬람이 아랍어로 썼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니까 그리스어를 아랍어로 번역하고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을 가지고 번역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끼리 학자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원전은 안 남아 있고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잔틴에 계속 있는 거고 예. 이게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아랍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와서 그걸 아랍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나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면서 또 번역만 하진 않잖아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학문이 이루어졌고 네. 그동안 서유럽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 정도만 남아 있는 네. 거고 네. 근데 12세기 후 13세기 초 이게 다시 역유입된 거죠. 아랍어. 이제는 그리스어는 아랍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입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냥 그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마지막 부분에 갈릴레오 예. 제가 뭐그 자연과학을 좀 공부했어요. 예. 이게 원자론이 더 이단화였다라고 예, 참 예. 전 놀라웠는데 예. 그 지동설이 아니고 예. 그게 대해서 좀 배경적인 논증이 없어서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지동설이 예. 그러니까 그 편지들을 보면은 갈릴레오가 자기 친구에게 썼던 갈릴레오는 굉장히 불안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쭉 성공의 길을 쭉 걸어왔잖아요. 근데 친구가 쓰는 편지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갈릴레오 정도의 이론은 너가 만약에 로마의 예수의 신부들과 친분만 있었다면 너는 그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약간 사실 그거는 그냥 빌미고 그 천동설 지동설 싸움은 빌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성체 논쟁이죠. 왜냐하면 왜 실제로 결과적으로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자기가 성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성체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그리고 성체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에 또 근원 질문은 성체란 무엇인가거든요. 그런데 원자로는 실체라는 것이 원자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자가 실체. 예, 원자가 실체이기 때문에 원자론에 의하면은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원자가 진짜로 들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그 예수의 몸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자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실체가 얹혀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가 있으면은 이 원자가 모여가지고 이 원자가 모여서 지금 이 연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이게 무엇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체보다 무엇임, 연필이라는 무엇임은 지금 원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통적으로 무엇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감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실체 무엇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의 무엇임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안 되는데 어쨌든 얘가 연필로 보여지지만 이것의 무엇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신비. 어쨌든 신비로서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자가 모여가지고 실체가 이렇게 원자가 모여가지고 구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에 의하면 원자가 모여갖고 빵으로 있잖아요. 근데 빵으로 있는 원자의 모임이 빵으로 된 거예요. 그 빵이 지금 무엇임이 원자가 모였는 것에 얹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아파트인 게 아니고 벽돌이 모여서 우리가 집이 되잖아요.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라고 하는 원자들이 모여진 것에 얹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가 모여져 있는 그 뭡니까? 이 원자가 모여져 갖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빵이잖아요. 그럼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원자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비유가 쉬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빵이라고 그러면 책인데 빵이라고. 아니 그 예를 이거를 빵이라고 그러면요. 이거가 이렇게 그거 신비로 해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렇게 띵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본질이 구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지는 부분은 그대로 빵인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톨릭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고 감각으로 있는 거는 전부 다 빵 그대로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이것의 무엇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임이라는 게 뭔가요? 본질. 본질. 예, 무엇임 있잖아요. 이걸 보면 무엇입니까? 그럼 연필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축성한 이후에는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야지 빵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사를 하고 나서 남았어요. 남으면 이걸 버릴 수 없어요. 그걸 다시 뒤에 모아놓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자론자예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 1000개가 모여서 이게 됐다라고 쳐요. 그럼 원자 1000개가 모여서 이 빵의 모양을 이룬 거죠. 그러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1000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부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유물, 그러면 원자 1000개가 모여갖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빵으로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로 눈에 보여져요. 유물론적 입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생각해도 이거는 절대로 원자가 모여갖고 빵으로 있으면 계속 빵으로 있는 것이지 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자로는 보이는 거하고 본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빵은 그냥 빵이에요. 계속 내가 먹어도 빵으로 똑같고. 그러면 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한 논리로 단죄를 하지 않고 왜 좀 지동설로 그런 좀 우선 그 당시 상식으로는 그게 더 자명했으니까 이해가 단죄하기 쉬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단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입 닫게 만들거나 보내버리는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브루노는 화형당했죠. 그러니까 브루노가 화형당하는 시기하고 갈릴레오가 있었던 시기는 그래 멀지 않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게 브루노는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 질문은 그 당시 논리로 지동설 이런 핑계 대지 않고. 그건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여도 되는 사람인데 갈릴레오는 사실 죽일 수 있는 큰 문제가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 왜요? 그 사람은 우리로 지금 치면 서울대 서울대 그 물리학과나 총장급 되는 유명 인사예요. 갈릴레오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루노는 평수사였어요. 평수사에다가 장로교에 한번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회계 망측한 거를 공개하기가 싫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큰 겁을 줘도 돼. 이미 죽을 나이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번 보세요. 이미 유명한 사람들과 편지 교환이 가능할 정도의 갈릴레오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고 덕망이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을 이단으로 하면 그 당시 교회도 좀 불미스러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 이후가 그럼 불행했느냐 하면 정말 그 그렇지도 않은 당시 거예요. 입장에서 엄청난
골칫거리인 그 원자론을 그냥 안 꺼냈다라는 예. 측면을 그냥 봅니다. 이 사람이 이거 이후에도 그냥 살아요. 예. 그냥 가서 그냥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살고, 또 최근 출판이 금지시켜도 딴 데가 또 출판이 됩니다. 근데 브루노 입장에서는, 브루노라는 사람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강력한 그런 처벌을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이거 이 갈릴레오는 원자론에 대해서 예. 이거 논쟁을 디스클로즈 하기가 사람들은 좀 꺼릴 정도였다는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자론 자체가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별로 담론화 시키지 않죠. 이미 그 시기에 거기 개신교와도 그거로 싸우고 있잖아요. 성체 논쟁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루터와도 싸우고 있고, 네. 지금 칼빈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문제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죠. 갈릴레오 이 사람은, 마저도 예, 갈릴레오는 자기가 교황의 신앙을 포기한, 그냥 신앙을 지금 가톨릭 성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체 논쟁을 예, 갈릴레오하고 단지 내부에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정도의 겁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브루노는 명시되어 있죠.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그 사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성체 논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갈릴레오하고는 성체 논쟁을 하기 부담스러웠다 그 당시. 죽이기가 부담. 예. 아 그거 딱 들어가면 이제 죽이기 정도까지 돼야 되니까. 예, 되니까 브루노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 무렵에 데카르트가 새 책을 또 쓰고 있었죠. 근데 데카르트는 그 책을 출판하지 않죠. 그러면 좀 입 다물게는 하고 싶으니까 그냥 좀 실제로 사소한 걸로 데카르트는 걸로. 입을 다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가 네덜란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지. 만약에 데카르트가 로마에서 계속 철학을 했으면은 데카르트도 좀 혼이 났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 철학사의 수많은 그것도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도 예. 만약에 갈릴레오가 네덜란드에 있었으면은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는 아니었겠죠.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대학을 옮길 때도 사실 연봉 문제 때문에 옮기거든요. 그 연봉이 뜻이 안 맞아서 옮기고 이런 사람이니까 사실 이렇게 좀 뭐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맥도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네덜란드에 가진 않았을 것이고, 반면에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자기 말대로 나는 커서 나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그런데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같으면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좋은 곳이겠죠. 예. 약간 좀 그 책을 읽다가 좀 사소한 쾌수증이 생겨서 예. 책 보면 그 외과 수술하는 책이 있었고 있습니다. 외과 병동들 예. 그 사파가 예. 있었는데 한 명은 뭐 공무원이라고 했다라는 게 좀 재밌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다 의사들로 돼 있다고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 어디? 책 그 교과서에 그 예. 무슨 외과 수술을 하는 병동의 그림이 사파가 있는데요. 예. 한 명은 이거를 뭐 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예. 네. 저도 이 그림을 봤는데요. 공무원이 그 외과 수술을 못하게 감시하는, 네, 맞아요. 음. 감시 막으려고 하고, 제가 뭐 걔네들은 하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누가 공무원? 사파에 여기 사파를 176쪽에 파라켈수스 이야기는 제가 책을 안 갖고 왔고 저는 공직자는 이거 못하게 예. 하는데 파라켈수스의 예. 제자들은 외과 네, 요즘 수술을 그림에 누가 공무원인가요? 하려고 하고, 뭐칼 들고 있는 사람, 갑옷 입은 사람. 근데 여기 어디 책 보니까 이 세 사람 다 외과 의사라고 했던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이 사파 자체를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이 사파 자체를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저 장미 이름을 최근에 다시 읽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 여기 있어도 예. 이제 그 장미 이름에 나오는 윌리엄 스토사가 예. 윌리엄 오카밀 예. 가능성이 크다. 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에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면 결국 그 장미 이름의 주 내용도 예. 윌리엄이 스스로가 우리 사부 베이컨 이러면서 예.
그 영향을 받았고 예. 또 그렇다면은 유명론자 그 경험을 중시하고 예. 과학도 뭐 예. 그치 또 안경도 이렇게 예. 사용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서 예. 그 수도원에서 그럼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약을 못 읽겠는지 희극. 희극 예. 그러니까 왜 웃음을 금지하고 예. 그걸 왜 못 읽게 하고 왜 약을 묻혀가지고 막 죽게 하고 그뭐 그 싸움은 뭐 어떻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희극해서 뭐 인간의 기쁨 뭐 웃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그 태도들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단 뭐 감별하고 이런 데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철학이거든요. 반면에 그거 지성의 자발성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탁월한 한 사상가의 책이라서 그거는 보존해야 되는 책인 거죠. 그렇게 서로 다른 거를 이제 그 소설적 장치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극대화시킨 거죠. 그 뭐 희극론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소설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냈겠죠. 저 지금 다음 주에 그 제목을 보니까 가난에 대한 예. 존재론자 때 예.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장래 이름에도 보면은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황제와 교황 간의 어떤 싸움이고 또 그 수도원의 어떤 청빈 논쟁 이런 게 많이 있고 프란체스코파의 소형제단 뭐 이런 까타리파 이런 데 가담했던 애들 또 그러니까 재산 자체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교황이 그런 걸 가진 것 자체가 오히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이런 논쟁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뭐랄까 이렇게 배경이 되고 뭔가 그런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직접적으로 거기 활용됐다기보다는요. 그거는 그 프란치스칸이라고 하는 그 전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칸이 가난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청빈 논쟁이 있어서 그 죽임을 당해요. 오캄의 선배들이 같은 수도원 소속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후로 이제 오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논박해요. 이걸 쪼는 게 아니라 겁을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논박하면서 이단이 되고 이렇게 소환이 되고 그 당시 에카르트도 비슷한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을 주장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교회를 가난한 교회를 주장하는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해져가는 방식의 차이가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에카르트 같은 굉장히 존재론적 사변으로 전개됐다 하면 오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난에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돈 없는 가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가까운. 반면에 에카르트의 가난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뭐 불교적인 아집의 개념에 가까운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시대에 갖고 있던 권력의 아집이라든가 자본의 아집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하여튼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캄하고 그죠 에카르트를 가지고서 제가 또 중세 철학의 또 다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